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도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도 우리는 몸의 근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을 감량하죠. 하지만 체중 감량에 대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인체의 대사 적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사 적응은 다이어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사 적응에 대해 알게 되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 계획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사 적응이 도대체 뭐냐? 우선 우리는 저량 유전자란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채집과 사냥으로만 음식을 섭취해야만 했던 우리 인류는 음식 섭취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먹을 수 있을 때 섭취한 족족 그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해서 못 먹을 때 생존할 수 있도록, 즉 굶어도 지방으로 저장한 것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진화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진화설을 빗대어 우리는 현재 다이어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굶거나 운동을 할 경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체중 감량이 되죠. 이렇게 체중 감량은 무조건 두 가지 방법뿐이에요. 운동을 하고 음식 섭취를 줄여서 칼로리 부족을 만들어 체중을 감량한다. 운동하고 굶으면 칼로리 부족 현상이 돼서 인체는 이에 따라 적응을 하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 우리의 인체는 여러 가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증가된다. 즉 적은 칼로리로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육에서 단백질 결합을 해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근육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체내 생리작용에 대한 발열 효과가 적응돼 버린다. 운동할 때 생기는 발열로 인한 칼로리 소비가 정체된다는 말이에요. 저식이로 인한 빠른 체중 감량은 정체기가 빨리 온다. 포만감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감소되고 식욕 호르몬은 상승된다.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은 감소되고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증가된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인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 굶주림에 대한 대사 반응을 적응해서 최대한 체중 감량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신진대사가 모두 기아 상태로 바뀌어서 과거보다 대사율은 정말 낮춰졌는데 계속 운동과 식단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더욱더 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요요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사가 적응이 됐다는 건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이 와중에 밥도 정말 조금 먹어. 나 살 뺄 거야 하면서. 그러면 만약 몸이 하루에 2000칼로리를 소비하던 몸이라고 가정하면 갑자기 1000칼로리로도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대사량을 정말 아낀다고요. 결국 체중을 더 감량하려면 더 빡세게 운동하고 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한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 감량을 한 주에 자기 체중의 0.5에서 1% 수준으로 감량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속이는 거예요. 빼는 듯 안 빼는 듯 조금씩 천천히 체중 감량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이랑 신진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도 유산소 운동보다 저항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사율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체중 감량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 몸의 저량 유전자를 속이고 신진대사율을 최대한 보존하여 요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